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지금 정말 역사적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의 모든 거리가 46년 동안 이어져 온 억압적 정권의 붕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열기가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공포와 철주먹의 풍경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웃자고 말하자면 오늘의 철주먹은 철도 언젠가는 휘어진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아 버린 셈입니다. 이 변화의 근원은 경찰 사이렌도 대규모 민중 시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자유를 축하하는 수백만 사람들의 환호입니다. 이스파한에서 카라지까지, 테헤란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부터 북부의 부유한 구역까지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두가 혁명 이전의 깃발을 흔들며 정권이 실제로 붕괴했다고 선언합니다. 샤 만세라는 구호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체제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가 되감기 버튼을 누르는 듯한데 이번에는 민중이 리모컨을 쥐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거리의 축제 분위기를 촉발한 방아쇠는 2월 28일에 당겨졌습니다. 이 날짜는 중동의 지정학 지도를 다시 그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총 200대의 전투기가 이스라엘에서 이륙해 거의 500개의 전략적 군사 목표를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S-300과 토르, 이란의 국가 체계인 바바르와 아르몬이 실명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말 그대로 기술 자신감을 뽐내다가 예상치 못한 시험지 앞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남긴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민중이 더는 어떤 억제 요인도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샤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즉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가 세계 여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이 동시 작전이 정권의 신경 중추, 즉 알리 하메네이의 거처를 직접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86살 지도자가 있던 바이테라우바리 복합단지는 고정밀 벙커 관통 탄약으로 공격받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정권 최고위층에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 이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전해집니다. 네타냐후가 하메네이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징후가 많다고 한 말은 테헤란 권력 구조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카메라 앞 한 문장이 장갑차 행렬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성 사진과 유출된 열 영상 자료, 즉 열 영상 데이터가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도부의 집이 있던 좌표에는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과 그을린 건물 단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기다리던 이란의 발표는 3월 1일 새벽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 이후 공식 애도 기간 40일이 선포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공격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아야톨라께 경의를 표합니다. 처음 드러난 사실은 이 엄청난 상실 이후 정권이 과거의 권력을 되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벌어졌던 대중적 격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테헤란에 하메네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란 거리에서 시위가 이어질 때 사람들은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샤 만세. 어떤 정책은 계절 따라 바뀌어도 이 구호는 유난히 끈질기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국가의 최상층이 붕괴하자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 이름이 오랜 세월 뒤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1979년부터 망명해온 마지막 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입니다. 이란인들에게 이는 운명의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망명 중인 왕세자는 이란 군, 경찰, 보안기관을 직접 향해 호소했습니다. 그는 정권이라는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민중 편에 서라고 다왔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아주 직설적인 한마디 같습니다. 배가 기울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가판을 칠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팔라비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붕괴하고 있는 지금 저는 나라의 군과 법집행기관 그리고 보안기관에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과 함께해 주십시오.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전략적 호소는 이란 민중에게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사이에 역사적 균열을 더 깊게 만들었고 군이 정권을 향해 총구를 돌릴 길을 열었습니다. 팔라비가 우리 시대의 피에 굶주린 검은 점이 역사의 사파핫에서 지워졌다고 말한 대목은 더욱 강렬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는 왕정 지지자들이 수년 동안 기다려온 승리의 순간에 대한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마치 버스를 한참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정류장 전체가 한꺼번에 뛰어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망명한 샤는 자신을 앞으로 구성될 과도 정부의 자연스럽고 정당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팔라비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고 동시에 민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팔라비의 정당성을 이란의 새로운 얼굴로 강화하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이 역사적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팔라비와 샤만세 구호가 테헤란 거리로 빠르게 확산된 것은 왕세자의 메시지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울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호들은 변화를 원하는 대중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테헤란 거리의 시위대는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 연결과 VPN 네트워크를 통해 결연함을 드러냈습니다. 네트워크를 끊는다고 끊기겠느냐? 의지는 전원 버튼이 없다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혁명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결의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라비의 귀환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듯 보였습니다. 현장의 현실은 경제가 붕괴하고 리알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수년간 굶주림에 시달려온 이란 민중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샤가 돌아오거나 테헤란이 무너지는 정권의 잔해와 함께 계속 비틀거리며 가거나 때로는 그 비틀거림을 상황 안정이란 말로 포장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 혁명 과정에서 샤 외에도 다른 집단들이 각자의 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란 민족저항평의회 지도자 마리암 라자비는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공화국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반대 진영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념 경쟁의 첫 징후였습니다. 다시 말해 레자 팔라비에게 대항할 라이벌이 등장한 것입니다. 라자비가 우리는 샤도 성직자들도 거부한다고 밝힌 발언은 경쟁에 더 많은 연료를 부었습니다. 반대 진영의 무대도 등장인물도 대본도 갖추기 시작한 셈입니다. 한편 공격 이후 테헤란의 남은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저는 어떤 것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력함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국가기구가 최고 수준에서 마비됐음을 분명히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고백은 테헤란 정권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 대변인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정말로 엉켰다는 확인 말입니다. 이 묘사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즉 정권의 최고 인물뿐 아니라 그의 지지 세력까지 겨냥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정치, 군사, 정보의 척추가 불과 24시간 만에 부러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개한 사망자 명단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명단의 이름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혁명수비대 지상군 사령관 모하마드 파프루,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하메네이의 측근 고문 알리 샴카니, 거의 40명에 달하는 고위 관료와 지휘관이 언급됩니다. 정권의 가장 핵심 인물들이 동시에 무력화됐다는 주장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 번에 돌려놓고 나니 재부팅이 되지 않는 기계처럼 보인다는 뉘앙스가 겹칩니다.
지휘 구조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은 즉시 정권의 현장 운영 능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안보 고문, 군사 사무실 책임자, 방공정보 책임자, 이런 전략적 두뇌들이 한 명단에 함께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란의 지휘 통제 메커니즘을 사실상 붕괴시켰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지도부 공백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하메네이 이후 남은 취약한 정권이 부분적으로는 계속되되 급격히 우측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혁명수비대 내부 파벌 간 권력투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개월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시위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테헤란과 이스파한 같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하 분위기는 그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정권을 더 큰 억압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색은 덜하고 군사지배가 더 강한 권위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총을 든 자들이 먼저 앞으로 나서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니까요. 미국 정보 공동체는 지도부 없이 혁명수비대가 나라를 묶어두기 어렵다고 시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이란의 새 정권이 군사적 구조를 개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 이란은 스스로를 더 닫아걸고 제재에 맞서기 위한 경제 합의를 모색하며 대리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전 위험은 커집니다.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대중 봉기가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의 축하가 레자 팔라비 같은 인물의 호소와 결합해 조직된 반대로 전환되고 보안부대가 편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면책 제한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민주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대안의 부재 때문에 국내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혁명은 빠를 수 있어도 제도 건설은 당일 배송이 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가의 완전한 붕괴와 불확실성의 지속입니다. 이 지점에서 민족적, 지역적 분열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주변국의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고 이는 중동에 더 길고 더 큰 전쟁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시설 재건 같은 요인은 국제 개입을 훨씬 더 전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경제 붕괴, 지역 긴장, 내부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잔존 세력이 새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혹은 하산 호메이니 같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후계자는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가 선출합니다. 이 과정은 종교적 자격, 정치적 충성, 정권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 같은 이름이 이 틀 안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다만 이 후보들의 현실적 가능성은 정권 내부 역학, 대중 반응, 국제 압력에 의해 제한됩니다. 먼저 첫 번째 후계 후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969년생으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며 이란의 비밀 권력 중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곰에서 종교교육을 마쳤지만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대신 최고 지도자 사무실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정보작전을 감독하고 혁명수비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측근 그룹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의 시각을 반영하는 강경 보수 인물로 반서방 정책과 저항의 축을 지지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오랫동안 후계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메네이의 건강 문제가 있었던 시기에 모즈타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보도와 게시물은 모즈타바가 새 지도자로 발표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잇는 인물로 여겨져 정권의 군사주의적 날개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은 긴급한 전환 필요를 만들며 전문가 회의가 모즈타바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확정하는 공식적이고 단호한 발표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모즈타바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의 군주제 인식입니다. 이란 혁명은 반군 주제였고 루올라 호메이니는 가문 세습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모즈타바의 선출은 민중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민중은 세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세습 버전이 제시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후보인 하산 호메이니를 보겠습니다. 하산은 1972년생으로 혁명의 창시자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입니다. 하산 호메이니는 곰에서 종교 교육을 받았고 아야톨라 칭호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개혁 성향으로 여성 권리, 경제 자유화, 서방과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묘사됩니다. 과거 그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거부된 적도 있습니다. 그는 호메이니 혈통으로 인해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혁명의 순수한 유산을 대표한다고 여겨집니다. 민중의 축하와 반대의 물결은 개혁적 지도자에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산 호메이니는 전문가 회의 내 지지자가 있으며 전후 전환기의 타협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 역시 장애물을 안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 진영은 그를 온건파로 주변화하고 혁명수비대와 사법부는 그를 위협으로 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희석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정권의 군사 날개가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면 그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현 구조에서는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후보 모두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정권은 더 강경해질 수 있고 하산이 선출되면 개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지배합니다. 다른 후보로는 사법부 수장 골람 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와 전 국회의장 알리라리자니가 거론됩니다. 공격 이후의 상황과 시위의 흐름이 새 정권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란에는 정권 변화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2차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 세력입니다. 테헤란은 지금 사실상 지도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에 가까운 세력들이 실효적 지도자 없이도 그 말을 들을까요? 하메네이는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테헤란 정권 내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들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맞서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거되면서 이란의 대리 요소들 역시 지도부를 잃었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시아파 민병대는 테헤란의 지휘 중심과 재정 자원이 하룻밤 사이 사라지며 거대한 전략적 공백에 빠졌다고 묘사됩니다. 대리 세력의 보호 우산이었던 혁명 수비대의 마비는 이스라엘이 수년간 국경에서 느껴온 포위 압력이 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역에서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과 군사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격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보복이 지역에 엄청난 위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격에 대한 이란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붕괴하는 구조는 절박함 속에서 주변을 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뒤 8개 국가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제한적 탄도 보복은 중동의 일부 미국 기지에서 조기경보 레이더와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는 정권이 죽어가면서도 지역적 위협을 과시하려 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중앙 권위의 부재는 이런 움직임을 전략적 승리라기보다 절박한 반사작용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남은 걸 던진다에 가깝지 고도의 계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럼에도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에 대한 공격은 많은 이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뒤 미 중부사령부, 즉 생콤은 지역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는 이란의 잔존 군사 능력이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가장 두드러진 보복은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호 함대의 본부를 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하메네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격 뒤 몇 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샤헤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이 제호 함대를 겨냥했습니다. 함대 서비스 센터가 타격을 받았고 긴급 대응팀이 투입됐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고층 주거 건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공격은 UAE의 알다프라,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기지들도 겨냥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도 격렬한 폭발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또한 붕괴하는 이란 정권이 국제 해역에서 만들어내는 위협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잔존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는 주장으로 세계 석유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미 해군 전력과 B2 폭격기의 지속적인 순찰이 이 위협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이란 정권이 떠나면서 만들어내려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언급됩니다.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에로우 3 체계의 두드러진 성공이 그 목록의 맨 위에 놓입니다. 영상에서 보듯 에로우 3는 대기권 밖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합니다. 이 장면은 이란이 보유한 잔존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에 가하는 위협이 상당 부분 무력화됐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공에는 미사일 경보가 계속 발령됩니다. 이란은 보복 타격으로 텔아비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의 일시 중단과 대피는 전쟁이 민간 생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군사적 균형이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현재 그림을 보면 이런 보복 공격의 영향은 테헤란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물론 국제적 파장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에 대한 세계 행위자들의 반응은 새 중동 질서에서 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결정하는 외교적 체스판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실질적 지원 없이 공격을 비난하는 데 그쳤다는 점은 꽤 놀라운 일로 묘사됩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수렁에서 약화되었고 이란을 방어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가장 분명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굳이 놀라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뒤따릅니다. 푸틴은 마두로가 붙잡힌 뒤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러시아 지도자가 스크롤을 내리며 다음 뉴스로 넘어가듯 잊어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냉소가 섞입니다. 중국의 표준적 외교 발언, 즉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은 베이징이 지역의 막대한 에너지 투자를 지키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이 태도는 중국이 직접 충돌을 피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튀르키예가 지역 안정 유지에 방점을 찍는 것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중한 침묵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접근 모두 지역 강국들이 자국 안보 전략에 맞춰 이란의 붕괴를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지역 정치에서는 바람이 바뀌기 전에 서 있을 자리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결론적으로 2016년 2월 28일에 벌어진 작전 이후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서술로 이어집니다. 이 공동 공격은 단지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동의 균열선을 깨뜨렸고 46년간의 급진 신정체제라는 관의 마지막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정학적 지진입니다. 그 떨림은 테헤란뿐 아니라 벽이 높으면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곳들까지도 울렸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메시지는 크렘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메아리는 중동에서 폭력의 네트워크를 쌓아 올린 모든 독재 정권의 벽에도 울린다는 서술입니다. 테헤란에 남은 정권도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사후 그림자 속으로 숨는 자들이든 그처럼 다시 전면에 나서려는 자들이든 비슷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한편 이란 민중은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듯 느낀다고 합니다. 거리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미래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생각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레자 팔라비일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선택되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란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해부의 내용입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